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일부 교사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는지 이 사건 취재했던 사회부 최유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교남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만 총 12번의 폭행이 확인됐습니다. CCTV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교사 여러 명이 아이를 둘러싸고 바닥에 질질 끌고 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네. 불 꺼진 교실에서 집단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자를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인 집단 폭행인데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우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학교 교사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 중에서 4명만 기소하고 8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폭행 정도가 가장 심했던 담임교사 이모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구속 기소됐고요. 지난달 12일에 교사 3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만 보더라도 상식적인 훈육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8명은 왜 그러면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서 정말 고심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대와 폭행이 발생한 곳이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은 아동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는 회의까지 열면서 거듭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담당 검사도 이렇게까지 각계각층의 입장을 들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장애인 지원센터 관계자, 특수학교 학부모 등과 함께 영상을 보고 학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총 8명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장애학교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돌발 행동이 잦은 장애 학생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제지는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네. 소위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비장애인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도 열었는데요. 여기서도 시민 11명 중에 10명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비장애인에게 했을 때, 장애인에게 했을 때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건데 피해 학생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4일 서울 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한 건데요. 분명히 아이를 같이 잡아 끌었고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네. 또 저희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장애학교에서의 폭행을 사실상 허가해준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게 될 거다. 그게 가장 두렵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장애 학생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제재를 인정해 주게 되면 사실 이런 폭력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 다시 수사 이런 거를 강력히 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의외인데요. 이 학교의 다른 학부모들은 대부분 교사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군요. 네. 네. 물론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몇몇 선생님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기소된 교사 4명 중에서도 일부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미 54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학생이 총 105명인 걸 고려했을 때 절반이 넘는 학부모가 탄원서까지 내가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폭행 사실은 영상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도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네,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요. 피해 학생의 특수성, 또 장애 학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해당 피해 학생이 평소에 공격성을 지닌 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성인과 비슷한 몸집이라서 제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학교 선생님이 모두 31명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학교가 정상 운영될 리가 없겠죠. 한 학부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 학교가 피해 학생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다. 다른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최 기자도 표현했지만 일반 학교 같으면 멱살 하나 잡는 거 가지고도 폭행이다 이래서 뭐 학교로 옮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를
전학 가서 사실 옮길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철저히 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상 교사 처벌을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히 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이제 제어하기 힘든 학생이 생기면 교사들이 물리력을 쓰는데요. 그러면 피해 학생 측은 이게 폭행이다, 학대다 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요. 이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되고 시끄러워지고 수사가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또 힘겨워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교육부가 문제행동 중재 지침을 만들어서 특수학교에 배포를 하긴 하는데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라고 돼 있는데 정작 통제 불가능한 순간에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가 안 되고 있고요. 교사에 대한 교육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 당국과 학교 측, 학부모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네. 제도 그리고 철학 여러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 학생 인권 계속 취재할 거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조 기자.